안녕하세요. 틱톡 글로벌 팬덤의 놀이터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틱톡 커뮤니케이션 담당 홍종희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글로벌 쇼폰 모바일인 틱톡이 K-팝을 만났더니 이 팬덤의 글로벌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재미난 문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놀이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3명의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K-팝 문화 현상에 대해서 맥을 짚어주실 K-팝 전문가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생생한 틱톡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요.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호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만능 틱톡 크리에이터 꼬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및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준커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 크리에이터는 아니고요. 오늘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K-팝과 연결해서 또 이런저런 문화 현상도 짚어보고 저는 또 틱톡 초보거든요.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할 김윤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댄서 겸 틱톡에서 댄스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동주스로 활동 중인 댄서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어렵네요. 네, 쉽지 않죠.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면 너무 놀라는 게 틱톡에 들어가 보면 이 세 분들이 얼마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시고 활발하게 소통하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유나님께서 앞서 세션을 많이 들으시면서 네네. 틱톡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의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하지는 않아도 이제 틱톡이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감지를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정말 그곳에서 스타가 된 크리에이터 분들을 직접 모셨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접 여쭙고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크리에이터 분들 모신 분들의 포인트가 사실은 네네. 이제 K-팝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셔서 지금처럼 많은 팬이나 팔로워 수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 K-팝이라는 컨텐츠를 어떻게 처음 접근하고 그것을 자신의 컨텐츠로 만들게 되었는가? 가 궁금한데 K-팝들은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혹은 처음에 어떻게 K-팝들 알게 되셨어요? 동주스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K-팝의 경우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춤을 원래 좋아해요. 네. 대부분 이제 춤을 시작한 친구도 그렇겠지만 K-팝 이제 아이돌 분들이 이제 추는 뮤비나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처음에 접하면서 저도 이제 댄서를 K-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틱톡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포함한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K-팝과 여기 플랫폼에서 같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냥 K-팝을 우선 처음부터 좋아하셨고 네, 관심 맞아요. 있으셨던 역시. 호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K-팝 방송 백업 그 안무팀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K-팝이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도 이제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이 끼를 방출할 무언가 플랫폼을 찾다 보니 틱톡이 너무 제격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코리아님은 어떻게 K-팝을 입문하게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사실 K-팝을 되게 처음엔 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저희 친누나 덕분에 K-팝을 되게 자주 듣게 되고 저희 오. 누나가 이제 되게 K-팝 팬이라서 동방진기 막 이런 거 엄청난 팬이었어서 네네. 되게 자주 듣게 되다가 이제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이제 바이올린 커버를 K-팝 커버를 해봤는데 해외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코리아님의 지금 바이브가 약간 K-팝과 관련이 있나 하지만 알고 보니 누님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K-팝과 가깝게 지낼 수밖에 네. 없었다. 저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해서든 K-팝과 좀 밀접한 시절을 보내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런 채널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K-팝이 진짜 좀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과는 달리 요즘에 또 해외 팬덤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K-팝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막 영어뿐만이 아니죠. 정말 세계 수십 개국의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고 피드백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좀 다양한 각국의 팬분들이 댓글 달거나 뭐 반응 주거나 하는 거 많이 보시나요? 혹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글로벌 팬덤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팔로워 비중 같은 경우도 제가 인도네시아가 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필리핀, 뭐 멕시코, 미국 뭐 이런 순으로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게 제일 많은 팔로워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12%예요. 네네. 그러니까 100%에서 12%라는 건 되게 좀 맞는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국적에. 전 세계적으로 그쵸. 퍼져 있다는 좀 지표가 저한테는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 댓글이나 네. 제가 이제 라이브로 소통을 할 때도 진짜 각국의 언어가 엄청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엄청 신기할 정도로 어.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고 이렇게 댓글이나 관심을 주시는 거에 좀 감사하고 거기에서 좀 실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이 없네요, 진짜 상위권에. 네, 없어요. 근데 동주스님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최근 팔로우는 1,600만 명이 됐습니다. 와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숫자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옆에 앉아 있어도 될지. 네.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준커리아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실감하세요? 네, 일단 미국에서는 약간 글로벌한 게 약간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히려 한국 콘텐츠를 조금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Germany, 뭐 유나이티드 킹덤, 멕시코 그런 데서도 되게 글로벌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서는 약간 근데 가끔 이해를 못할 정도로 댓글이 막 한글로도 나오지만 막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막 제가 모르는 언어로도 막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지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영어가 좀 될 수 있는 국가들,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그러네요. 국가에 있는 분들도 많이 팔로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글로벌 인기가 있는가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나를 팔로우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국가냐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첫 번째 세션이었죠. 우리가 글로벌 컨퍼런스 세션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글로벌리 그 K-팝 컨텐츠를 생성하는 국가가 그러면 어느 나라인가를 봤을 때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요. 한국을 제외한 국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아까 동주스님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나라 국가가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점점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하위로 내려가면서 그만큼 다른 나라 국가가 많다는 걸 오늘 지금 제가 팔로워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팔로워 말고도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For Your Feed라는 거 사실 그 기능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K-팝 컨텐츠가 좀 많이 보여주나요? 어떠세요? 네, 확실하게 K-팝 콘텐츠가 그 글로벌 저는 이제 동남아 쪽 분들이 글로벌 팬분들이 K-팝 콘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추천 피드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커버를 하거나 제작하는 콘텐츠 이외에도 그런 추천 피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똑같이 커버해서 따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네, 그러면 또 그분이랑 비슷하게 또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천 피드 주로 K-팝 어떤 게 주로 많이 올라오나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상황극이나 좀 웃기게 K-팝을 풀어낸 콘텐츠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즐겨보는 게 약간 그런 콘텐츠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이게 반응형이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컨텐츠가 더 많이 뜨게 되는데요. 사실은 준커리아님의 팔로워가 그 서양 쪽이 좀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K-팝 컨텐츠 중에서 상황극이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의 컨텐츠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경우는 K-팝을 BGM으로 넣고 이제 상황극을 만드는 그런 컨텐츠류인 그런 분들도 거죠. 굉장히 많죠. 어떠세요? 그런 어떤 식의 컨텐츠가 더 많은가요? 약간 케이팝 노래 가사를 갖고 아예 그거를 상황극으로 약간 스토리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세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 K-팝으로 뭐 춤을 추거나 연주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를 재료로 이용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세션에서 이제 틱톡 측에서도 재미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또 세 분의 컨텐츠들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기대됩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런 세션을 저는 정말 초보기 때문에 전 정말 틱톡 초보라 오늘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많이 연구해보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유나님이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게 네. K-팝 팬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하다. 네네.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실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장르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가 K-팝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틱톡에서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컨텐츠에 그냥 붙이는 것 정도? 그게 사실 즐기기 레벨 0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되면은 노래도 따라하고 뭐 챌린지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컨텐츠를 내가 또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각자의 스타일대로 여기 계신 세 분들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기로는 뭐 컨텐츠를 생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르가 되게 다양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K-팝이 그냥 하나의 소재가 되는 놀이의 소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주스님 같은 경우 컨텐츠 양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동주스님은. 네. 근데 여기 계신 세 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션 자체가 좀 글로벌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 크리에이터 분들은 사실은 또 어떻게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특별하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있는 오.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영상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분들이 올리는 컨텐츠를 한번 살펴볼까요? Annyeonghaseyo, I'm Patricia. I'm a K-pop TikTok content creator from Indonesia. Every time there's a comeback or debut, everyone is going crazy and very supportive. Well, actually at first I played TikTok is just for a practice media since it's COVID and I cannot come to the studio to dance. So I think TikTok is a really good playground for me to practice my K-pop dance. And I'm very grateful and thankful for it because I get so many new chances, especially in K-pop. Like, I can get new friends, I can get new jobs, I can get new skills, like I can get inspirations from everyone doing K-pop in TikTok.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셸입니다. I update my audience with facts and information regarding my K-pop idol, 방탄소년단, aka BTS. TikTok will definitely make a great playground for K-pop fans. Through TikTok, I can share and also enjoy K-pop related contents, starting from informational videos all the way to amazing dance covers. I pursue a career as one of the K-pop content creator, commit my time to share more consistently, and therefore deepen my interest in K-pop. Annyeong bestie! Influence of K-pop is massively growing here in the Philippines. I usually enjoy watching and unboxing videos. My contents are mostly K-pop skits, where I use funny K-pop storylines, so my followers can actually relate. Hi everyone, this is Raymart Ignacio Enrico from Philippines. K-pop contents I am posting here on TikTok are updates about my favorite K-pop groups, transition videos using their music, dancing, and unboxing the merch I bought from their groups. I do get inspiration from other K-pop content creators here in the Philippines, my country, and other creators around the world. 네. 어떠셨어요, 유나님? 저는 약간 저의 직업에 대한 위기감을 약간 느꼈는데요. 지금 나오신 어떤 분들 점에서요? 중에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뭔가 완전 자신의 채널로서 이제 뉴스, K-팝 어떤
테마 같은 것들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저분들이 저런 걸 하시면 저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틱톡 하면 다들 이제 그런 케이팝으로 뭐 안무 뭐 따라 맞아요.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어떤 아티스트의 챌린지 같은 것을 따라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분들 보니까 뭐 정말 케이팝 춤을 좋아하는데 스튜디오에 못 가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분, 뉴스 전달하는 분들처럼 굉장히 좀 다채롭게 이 채널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즐거워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 틱톡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 즐거움을 준다는 거. 네. 코로나가 이렇게 좀 굉장히 네.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었는데 네. 저 아까 그 파트리샤가 말했던 거에서 굉장히 저는 영감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모바일로 그 컨텐츠를 바라보게 되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이 케이팝이 사실 그런 즐거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꼬냐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제 주로 어떤 컨텐츠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 해서 리믹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요? 리믹스된 음원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고 그걸 활용해서 2차 활용한 영상을 또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컨텐츠로 나오는 것 같아요. 메들리 혹은 뭐 이제 섞인 안무, 댄스도 나오기도 하고 안무도 트랜지션. 매시업을 하나요? 네, 안무도 아. 매시업을 해서 이게 BTS 노래가 나왔다가 블랙핑크 노래가 나왔다가 하면은 그 두 개를 또 섞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제 메들리나 패러디 영상도 많이 제가 하기도 하고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게 그 뮤비를 따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실제로 저런 식으로 이제 음원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막 유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틱톡에서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게 아마 그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하는 게 한 80% 정도 그렇게 된다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틱톡에서 음원으로 그 아티스트를 발견하게 돼서 케이팝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악인지 모르지만 챌린지나 뭐 상황극 같은 게 그쵸. 재미있어서 음악을 들었다가 찾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네. 아, 요즘은 이 음악을 접하게 되는 통로가 정말 너무 다양해져서 다양해졌어요. 네,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게 창작을 하시는 A라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또 영감을 얻어서 B라는 콘텐츠를 창작하게 되고 뭔가 이 크리에이터 분들 안에서도 선순환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라는 것이 창작자들이 뭔가 만들어서 뿌리는 느낌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그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뭔가를 뿌리는 맞아요. 듯한 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얻게 되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좀 좋아하는 콘텐츠라든지 틱톡 보면서 자주 뭐 영감을 얻는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우선 동주스님? 맞아요. 네. 아, 네. 저는 이제 뭐 영감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영상을 많이 그만큼 챙겨봐요. 많이 보시는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저는 대부분이 해외 이제 댄서분들 영상을 제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해외 댄서분들은 이제 좀 되게 놀라웠어요. 춤이란 거를 저렇게 이제 새롭게 만들었구나. 왜냐면은 춤이란 거는 우리가 좀 넓은 공간에서 춰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앉아서도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그 카메라 비율이 네. 세로형 9대 16대 맞아요. 비율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춤을 출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춤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거를 되게 멋있게 항상 창작을 해서 영상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부분에서 영감을 사실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따라추기도 하고 저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엄청 계속 트렌드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저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좀 바뀌는 영상이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좀 메이크업 전후 그런 영상을 케이팝에 맞춰서 좀 바뀌는 영상 그런 걸 또 만들어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는 또 새로운 컨텐츠인데 이거를 진짜 퀄리티가 좀
진짜 엄청나게 어.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고 우와 대박이다 아, 라고 생각하기 정도로 그런 퀄리티를 만들어내셔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거를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춤을 좀 추다가 갑자기 다른 의상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본 만큼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저는 좀 K-pop 콘텐츠나 이런 데 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트랜지션 같은 건 진짜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더라고요. 이렇게 음악에 반전이죠. 맞춰서 비트가 팍 나온 다음에 확 장면이 전환되는 그 좀 짜릿함을 네네.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트랜지션이 되게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풀 스크린이라는 거. 세로형의 풀 스크린에 풀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따라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 상황극 얘기를 또 잠깐 하셨는데 엄청 상황극이 요즘 또 인기예요. 지금 네, 어떤 상황극이 좀 많이 영감을 받으세요? 저는 약간 K-팝을 그러니까 이제 K-팝을 그러니까 그냥 노래로 사용을 해서 음원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상황극을 이것저것 재밌게 웃기게 만든 그렇게 풀어나가는 걸 되게 즐겨보는 것 같고요. 약간 그리고 또 이제 K-팝이 음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실 모든 노래를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틱톡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노래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바이올린 커버를 할 때도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음악이 되게 재밌는 게 틱톡에서 음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컨텐츠가 좀 더 에너지 넘치고 네. 더 즐겁고 더 풍부해진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유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틱톡에서 보여지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런 음악이 좋고 컨텐츠가 좋아서 그냥 보다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따라해 보다가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럼 나만의 스타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면서 꼭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를 형성하는 중심 역할을 하시고 이분들이 좋아서 이분들이 추천 피드에 떠서 또 나도 또 비슷하게 따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전파가 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밈이 되는 거고 문화 현상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세 분의 그 틱톡 어카운트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네. 하나가 뭐냐면 BTS의 퍼미션 투 댄스를 세 분이 또 다 각자만의 스타일로 또 변주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게 틱톡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너무 재밌죠. 아 근데 개성이 진짜 뚜렷하네요. 우선 네. 준커리아님은 당연히 연주를 하시고 우리 꼬냐님은 뮤직비디오 패러디를 같이 넣어서 안무를 하시고 동주스님은 진짜 창작 안무처럼 뭔가 굉장히 좀 쿨하고 자연스럽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퍼미션 투 댄스라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춤춰. 지금 우리가 답답한 시기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춤을 추고 언젠가 자유롭게 같이 춤추자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어서 뭔가 이 딱 정해져 있는 프레임 안에서 세 분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신 게 되게 보기 좋네요. 재밌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해보게 되셨어요? 네, 사실 이 노래로 세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음. 일단 노래 커버도 했고 이제 안무 커버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따라하기라고 제가 이제 저는 추천 피드에서 봤던 것 중에 해외 미국 밈 중에 이제 영화를 따라하는 게 있어요. 영화 패러디하는 그런 되게 네. 재밌게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저는 K-팝에 적용해봐야겠다 싶어서 아이돌 뮤비 따라하기로 해서 그 전에도 뭐 NCT나 이런 다른 그룹들의 것들 만들어 오다가 시리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이것도 마침 네, 포인트들이 딱딱딱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출도 비슷하게 해보고 근데 조금 이제 B급으로 네. 앞머리 인상적이었어요.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자 해가지고 했는데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준커리아님은 또 이제 커버로 네, 이제 네. 워낙 바이올린 커버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펌비시트 댄스 같은 경우는 되게 노래가 이제 바이올린으로 풀었을 때 되게 행복한 느낌을 전해준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네.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바이올린을 하면은 조금 선율이 약간 슬프게 들릴 때가 많은데
퍼미션 투 댄스는 특히 되게 행복한 그런 느낌을 전달한 것 같아서. 아 너무 재밌어요. 저도 앞에 얘기도 좋은데 사실은 세 분이 이제 그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것들을 만드시는지를 보니까 좀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고 네, 좀더 맞습니다. 궁금해서 이분들이 만드신 컨텐츠들을 계속 보면서 틱톡을 조금 더 배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틱톡의 특징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편집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특히 이런 K-팝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또 고수분들이 주로 쓰는 기능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는 그 소통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밈이 되려면 그 팔로워들과 함께 이걸 놀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동주스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이제 듀엣 기능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뭐 다른 분의 영상에 맞춰서 그 듀엣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옆에 영상을 띄워놓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건 틱톡 맨 처음에 초창기에서도 보통 이런 듀엣 기능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를 따라서 조금 이거를 내 스타일대로 하면 어떨까 하면서 조금 많이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봐서 좀 창작물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춤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춤을 또 옆에서 제가 두 명이 돼서 춤을 춰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편집으로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듀엣 기능을 활용해서 두 명이 제가 있는데 그 두 명이 그 같은 노래 춤을 좀 다르게 추고 좀 두 명이서 출 수 있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도 만들어 봤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옆에 있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걸 살짝 뭐 조종한다는 느낌이나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화면 옆으로 찔렀는데 그 사람은 자기 볼을 찌른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해가지고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좀 따라 해보기도 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네, 보시면 네, 느낌이 보면서 확 올 것 같아요. 설명해 한번 주셔도 영상을 좋을 것 볼까요? 같아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럼 다르게 녹화하고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듀엣 기능을 아 기능으로 아예 이렇게 네, 되는구나. 완전히 제가 춤을 다 만들어가지고 기획이랑 타이밍이랑 이거 다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아예 머릿속에서 조금 다 그려놓고 했는데 근데 이때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네. 되게 빨리 짰어요. 딱 3분 걸렸어요. 진짜. 아. 노래 듣자마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찍고 해서 10분도 안 걸렸어요. 촬영까지. 그 음악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동주스님의 춤 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또 만드신 거네요, 저분들이. 네 그렇죠. 지인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모르는 아무래도 분이. 제 그럼요. 팬들이 아마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게 틱톡의 UI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리신 컨텐츠 저게 아마 제 기억에 댓글이 한 2,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000개가 넘었고 네. 그다음에 공유가 한 2,000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게요. 네. 컨텐츠 오른쪽에 보면은 좋아요, 공유, 그다음에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제가 보기엔 댓글을 남기면서 자기도 그 듀엣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전파가 된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꼬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뭐라 그랬죠? 꼬냐님의 채널과 꼬냐님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댓글을 보면은 이제 요청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준커리아님도 엄청 그 요청하시는 거에 댓글 회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노래 커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댓글 회신으로 영상 회신으로 다 이제 답변하는 것처럼 너의 요청에 응할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저는 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가수 이무진님의 신호등 같은 곡은 조금 더 느낌을 새롭게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K-팝 메들리 컨텐츠가 있어요. 네. 노래 이제 커버를 해서 서로 다른 노래하는 친구들이 세 명이 모여서 이제 메들리 컨텐츠를 하는데 그것도 댓글이 있기에 조금 더 빛을 발했던 게 댓글에서 뭐 되게 같은 가수의 여러 곡의 신청곡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곡 한 곡 불러드리는 것보다 이걸 한 번에 모아서 한번 컨텐츠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네. 그럼 한번 메들리 한번 영상 준비돼서 한번 볼까요? 네. 네네. 한 걸음 closer 내맘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면 난 세 발짝 다가갈게 네 마음 위로 번지 난 완벽하게 찾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멘션을 할 때 네. 이게 오마이걸 메들리라고 해시태그를 걸고 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제 이 노래 순서대로 제목을 맞춰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댓글이 거기서 이제 정답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 약간 식으로. 퀴즈 형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엄청 인터랙션이네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약간 이런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인기가 많은 게 각 플랫폼과 상관없이 그 댓글이나 팬분들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만 다는 게 아니라 그 댓글에 또 답을 하고 그 답을 하면서 뭐 퀴즈도 내고 맞추고 그쵸. 하는 이런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커리아님도 리퀘스트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네, 사실 그 댓글 답글 남기는 기능을 사실 제가 틱톡을 시작한 지가 좀 최근에 시작했어요. 나름 비기너시구나. 네, 그러니까 엄청 옛날 한 6년 전쯤에 한번 썼을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 기능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약간 혹시 이 곡 커버 가능하신가요? 그거를 네. 해서 제가 그걸 댓글 남기려고 그냥 했는데 거기에 영상 기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콘텐츠가 형 Can you play this라는 콘텐츠인데 이게 그 제 친구랑 저랑 그냥 둘이 틱톡 보면서 놀다가 이 곡 바이올린으로 해달라는데 되게 재밌겠다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 친구가 이제 찍어주고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네, 오히려 댓글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 연주하신 곡 중에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하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네. 형, can you play this? Yeah, bro. 지금 이거 뭐지? 닉네임이 붙어 있는 게 리퀘스트 해주신 분인 거예요? 아이디 뭐 이런 건가? 네, 그 뭐지 그 기능에 네. 이제 댓글을 누르면 그거를 아예 그 이모티콘처럼 영상에 아예 입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좋으시겠네요. 댓글 다신 분들은 진짜 답장처럼 느끼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게 최근에 또 음원 차트에서 엄청나게 역주행하고 있는 디헥님 맞아요. 노래죠. 이게 작년에 네. 디행님이 저 음원을 내셨는데 틱톡 내에서는 올 7월 정도인가 해단님이라는 크리에이터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 앞선 세션에서 올해 그 키워드 틱톡을 말할 때 한 5가지로 유행을 저희가 감지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게 특별하게 가수가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인기 있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 분이 에코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분이 영상을 만들어주면 그 팔로워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댓글을 달고 자꾸 전파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하나 놀이처럼 그 즐겁게 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같이 네. 저희가 같이 죄송해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면서 사실은 문화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뭔가 저는 지금 이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산업 내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자면은 진짜 창작자, 뭔가 네네. 뭐 정식으로 음반을 내고 막 뭐 방송에 나오고 이런 분들과도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새로운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에이터들과 뭐 팬들이나 다른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의 어떤 순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도 이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지 맞아요. 않았나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 창작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작업들 다들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저부터 한번 네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했었고 최근에도 했었고
마침 또 생각난 게 어제 이제 또 오엘무드라고 이제 가수 친구가 있어요. 힙합을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뭐 비비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신곡이 나와서 또 마침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또 같이 콜라보를 하고 왔고. 그러면 꼬냐님이나 준커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노래 커버하는 영상들을 보시고 이제 노래 강균성님이나 레원님, 래퍼 레원님 그리고 포맨 분들이랑 홍대광님 네 이렇게 네네. 콜라보를 했었고 이제 라붐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댄서로 하고 있어가지고 대기실에서 그냥 콜라보를 그냥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제 경선님의 밤하늘의 별을이라는 노래는 제가 노래 커버를 하면서 손 댄스를 그냥 제가 즉석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경선님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커버를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랍고 아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거기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네. 그런 실감이 네 너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라붐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준코리아님도 라붐님들하고 또 개인적인 좀 교류가 있으시다고. 또 들었어요. 워낙 또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이기도 그쵸 하셔서 그쵸.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상상 더하기 네. 그 곡을 가지고 그 곡도 약간 역주행 맞아요. 느낌이 있었던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형 Can You Play This 이 콘텐츠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기 라붐 멤버 중 저랑 되게 친한 분이 있어서 네. 왜 우리 건 안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왕 할 거면 그냥 콜라보로 하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오케이 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되게 다가갔던 콜라보였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따로 막 이런 뭐 요청이 오거나 하신 적은 없었어요? 주로 K-pop 커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신곡이나 데뷔하는 그룹들, 아이돌 그룹이나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커버 리퀘스트가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그런 K-pop 콘텐츠가 나올 때 회사에서 홍보를 하고 아이돌이 직접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젠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걸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곡이나 그룹 뭐 가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짜 뭐 약간 정말 그런가요? 라고 시작하면서 틱톡과 K-팝이 정말 교류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물밑에서는 전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또 이분들이 기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분들과 함께 틱톡 안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K-팝 팬분들도 이 생태계 안에서 이 K-팝을 가지고 또 되게 재밌게 노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좀 TXT 그룹이 네네. 또 자신들의 매직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모아라고 하는 팬덤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 영상이 되게 또 화제가 되고 뉴스도 많이 맞습니다.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유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이제 K-팝 팬덤 그러면은 이제 소비의 주체였다가 이제 정말 생산의 주체로 가고 있는데요. 네. 똑같은 일이 지금 틱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즐기는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신들이 좀 더 참여해서 컨텐츠를 좀 쉽게 만들고 그게 너무 재미있는 놀이가 되다 보니까 아티스트도 러브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유저들에게 함께 그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BTS의 Life Goes On이 사실은 맞아요. 저도 그 영상 정말 봤는데 히트였었어요. 네. 약간 좀 찡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코로나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K-팝 스타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팬덤들이 사실 틱톡 내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요청에 의해서 코로나 때 어떻게 내가 힘을 내고 있는지, 일상을 어떻게 지키는 힘을 내고 있는지를 모아서 이게 지금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져서 네. 아미 버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까 유나님이 말씀하신 TXT의 사실 모아 버전도 저희가 엄청난 인기여서 한번 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Just like magic. Feel your touch, always a rush, no hesitate. It's just like magic. Oh, it's just like magic. Holding me tight, giving me life. Oh, it's magic. Magic. Oh, it's just like magic. Everybody,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 just take a chance. Everybody,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 just take a chance. Everybody,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 just take a chance. Everybody,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 just take a chance. Everybody, clap your hands
broken heart, just take a chance. Everybody,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 just take a chance. 아 이게 팬분들은 진짜 기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보는데 막 팬아트도 있고 춤도 추고 뭔가 챌린지 같은 영상도 있고 되게 좀 다채롭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통 K-pop 하면 뭐 퍼포먼스 버전, 뭐 연습실 버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모아 버전이라는 게 있다는 게 또 좀 재밌다는 느낌이 네. 들기도 하네요. 오늘 이 세션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게 저는 이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 그쵸? 저희가 뭐 5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저 이렇게 놀았어요 하고 다양한 분들이 이 틱톡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K-팝으로 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그럼요. 아예 뭐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빠르다고. 네, 오늘 그런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사실 저희가 주제가 틱톡 K-팝 팬덤의 글로벌 놀이터라고 했는데요. 아까 그 모아 버전에서 본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기획부터 그다음에 제작 그리고 공유 다시 그거를 소비하는 이 전 과정을 함께 지금 즐기고 있다는 그게 바로 저희 오늘의 그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이 세션 진행하면서 각자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 네네. 먼저 동지스님부터 얘기 부탁드릴까요? 네. 저 일단은 이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이런 K-팝 이런 좀 놀이터에 대해서 다 같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서 저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막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혼자서 재밌게 찍는다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보는 눈이 이제 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네. 네, 더 열심히 좀 더 많은 분들께 새로운 컨텐츠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틱톡 대표 이렇게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뭔가 약간 느낌상 그런 느낌, 책임감이라는 게 아니 네. 오늘로써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 감사합니다. 혹시 꼬냐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영상으로 더 재밌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커리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런 세션에 참석하게 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틱톡으로 활동을 한 게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제 해외에서 보는 거랑 한국에서 보는 입장 차이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또 이 가운데 쳐보셔서 네. 오늘 또 디벨롭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K-팝 틱톡 K-팝 팬덤의 글로벌 놀이터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틱톡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지금 바로 틱톡으로 함께 오셔서 저희 놀이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